PSR, 풀어 말해서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 프리미어 리그에는 각 구단의 과도한 지출을 막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PSR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EPL에 여러 팀들이 PSR 규정 위반으로 승점 삭감 받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데, 예를 들어 노팅엄은 23-24 시즌에 규정 위반으로 승점 4점 삭감, 에버튼은 승점 8점 삭감. 이 정도로 규정 위반에 대한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징계가 세 보이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이를 23-24 시즌 4등을 달성했던 아스톤빌라한테 적용해서 비교해 본다면 승점 68점의 아스톤빌라가 여기서 승점 8점 삭감당했다? 그럼 7등으로 순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체감되지 않나요? 그래서 각 구단들이 PSR을 준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적들을 성사 혹은 정리를 하였는데, 아스톤빌라도 PSR을 준수하기 위해서 작년 시즌 빌라에 큰 공헌을 한 더글라스 루이스를 억지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보강해야 되지만 원활한 이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PSR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PSR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포의 PSR. 프리미어 리그의 PSR 규정은 지난 3년간 최대 1억 500만 파운드의 손실을 허용합니다.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바뀌는데 6월 30일까지 이뤄진 거래는 23-24 시즌 자금으로, 7월 1일부터 이뤄진 거래는 24-25 시즌 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점 사건과 같은 중징계가 따릅니다. 이처럼 PSR은 각 구단들의 과도한 지출을 막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규정 자체는 빅클럽들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망가지는 프리미어 리그의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상은 유럽 대항전에서 혹은 컵 대회 등등에서 수익을 내는 빅클럽과는 달리 수익을 잘 내지 못하고 있는 팀들에게 아주 큰 데미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격 팀에게는 정말 최악의 규정인데, 프리미어 리그 팀의 최대 손실 허용액은 1년으로 보면 3,500만 파운드지만 챔피언십은 1,300만 파운드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3년을 보낸 프리미어 리그 잔류팀의 최대 손실 허용액은 3년에 1억 500만 파운드지만 지난 1년을 2부에서 보낸 레스터시티,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 리그 2년, 챔피언스 리그 1년 기준을 적용해 8,300만 파운드가 최대 손실 허용액으로 잡힙니다. 이 때문에 승격팀은 프리미어 리그 잔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기존 선수를 판매해 손실을 메워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유소년 선수들은 선수 판매액이 고스란히 이적료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를 이용해 양 구단 간의 합이 맞으면 유소년 선수들의 이적료를 부풀리고 서로 목적에 따라 이적을 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유소년 선수들을 팀의 필요에 의해 이적을 시킨다기보단 PSR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PSR 규정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할 뻔했던 빌라. 다 그렇듯 아스톤빌라도 PSR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빌라는 22-23 시즌 기준으로 선수단 주급이 팀 내 지출 89%를 차지하며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주급 지출 비율을 보여주었고, 22-23 시즌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 세후 1억 1960만 파운드의 적자가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3년간 누적 허용 적자인 1억 500만 파운드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빌라는 미래의 챔피언스 리그에 자주 나가는 팀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보다 주급 지출이 높았던 레스터시티,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처럼 징계를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선회해서 PSR을 대처하였습니다. 아스톤빌라가 PSR에 대처하기 위해 했던 행동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PSR 누적 허용 적자 상승 건의, 두 번째 양팀의 유소년 선수를 이용한 장부 이득, 세 번째 주요 선수 판매. 첫 번째로 PSR 누적 허용 적자 상승 건의. 아스톤빌라가 프리미어 리그 단장 미팅에서 PSR 누적 허용 적자를 3년간 1억 500만 파운드에서 1억 3,500만 파운드로 올리자는 제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팀은 알려진 바 없지만 빌라의 의견에 동의한 클럽은 한 팀이었고 세 클럽은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 팀의 유소년 선수를 이용한 장부 이득. 올 여름 첼시, 아스톤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에버튼, 노팅엄 포레스트, 레스터시티는 PSR을 준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확실해진 첼시와 아스톤빌라는 첼시에서 유스였던 이안 마트센을, 빌라에서는 유스 오마리 켈리먼 그리고 1,850만 유로를 서로 교환하며, 빌라는 마트센을 기용할 목적으로 교환을 했기에
이득을, 첼시는 장부에 적힌 금액을 통해 이적 시장에 쓸 돈을 늘리며 이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빌라는 에버튼과 팀 1호에그 분함 그리고 루이스 도빈을 스왑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선수 판매. 주요 선수 판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빌라의 PSR 관련 서사를 조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회장 몬치와 운영 책임자 비다가니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성하면서 PSR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이번 시즌 들어서기 전부터 맡았습니다. 2021년 홈그로운 출신 선수인 잭 그릴리시를 1억 파운드에 매각한 덕분에 한동안 PSR 범주에서 벗어났었지만 그 이후 3년간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었기에 2004년 여름에는 PSR을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단장인 몬치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도 하고 다음 챔피언스 리그 출전 가능성을 본 이 24-25 시즌을 망치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로 6월 30일 이전에 팀이 와해되지 않은 방향에서 PSR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스쿼드를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솔직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잭 그릴리시 때와 마찬가지로 홈그로운 선수인 제이콥 램지를 상당한 금액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나 올리 와킨스 같은 주요 선수를 판매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메리 감독은 램지를 아주 중요한 선수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하며 제이콥 램지가 판매되는 것을 막았고, 탑 스트라이커였던 와킨스와 최고의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판매하는 것도 이번 시즌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선수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방금 말한 간단한 방법을 제외시키고 다른 방법들을 찾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유소년을 이용한 장부 이득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빌라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인 더글라스 루이스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을 이용해서 기존 선수들을 보호하며 PSR 규정을 준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 싶지만 6월 30일까지 유소년 선수 판매로 PSR 범주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정이 거진 막바지에 도달되어서야 더글라스 루이스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6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글라스 루이스는 브라질 대표팀의 승선에 코파 아메리카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브라질 대표팀 스태프와 협력하여 의료 검진과 계약서를 서명하는 등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매우 긴박하게 이뤄나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몬치 단장과 비다가니는 마감 시간 몇 시간을 앞두고도 해결 못해서 승점 10점을 삭감받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지만, 가까스로 6월 30일 저녁 넘어서 유벤투스와 합의 그리고 서명 절차가 이루어져서 PSR 징계 범주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더글라스 루이스 판매는 단순 판매가 아닌 그 이상으로 클럽의 재정적 생존과 팀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의 미래. 정말로 까딱했으면 승점 10점을 잃을 뻔했던 아스톤 빌라. 빌라 단장인 몬치와 운영 책임자 비다가니는 빌라의 위기를 막고 어떻게든 팀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 온 힘을 다 쏟아부어 PSR 징계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 팀 리빌딩은 나쁘지 않게 했으며 팀 내에서 아주 크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선수들의 이탈도 막고, 팀은 챔피언스 리그 16강 직행 정신호, FA컵 순항, 그리고 리그 성적은 8등이지만 리그 18경기 남은 것과 4등과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치와 비다가니는 아스톤 빌라는 이제 안정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있었던 일을 통해 빌라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어야 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강한 클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더욱더 빌라에 대한 진심인 모습과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 각오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할까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